주제 선정 이벤트로 시작하여 열심히 달려온 브랜드 백과사전 삼성편, 이제 대망의 마지막 편입니다. 사실 이번 편은 삼성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삼성그룹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1월) 당시 재계순위 14위였던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여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 21일 김영삼 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를 IMF 외환위기라 부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임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앞에서 삼성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6년 당시 삼성은 글로벌 제조기업 76위를 기록했지만 1년 사이 138위로 크게 순위가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삼성그룹 역시 구조조정위원회와 구조조정본부를 앞세워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삼성 구조조정위원회는 수습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경영체질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직의 30% 감축, 총 비용 50% 절감, 임직원 급여 10% 삭감, 투자 규모 30% 감축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17만 명에 이르던 직원은 11만 명까지 줄었고 65개에 이르던 계열사를 하나하나 매각하기 시작하여 45개까지 줄었습니다. 이때 삼성중공업 창원 1공장, 창원 2공장을 볼보에 매각했으며 삼성물산에서 만든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경영권도 영국 최대 유통기업인 테스코에 넘겼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삼성자동차도 법정관리 신청을 하며 르노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삼성전자 중심의 제조업과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의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삼성그룹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67년 4월 30일 이건희와 홍라인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4개월 정도 지난 1968년 6월 23일 이들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재용, 지금의 삼성전자 부회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유년기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사진도 거의 없지만 동양방송 이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방송국에 가서 찍힌 사진에서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용은 서울 3대 사립초등학교라 불리는 경기초등학교와 많은 대기업 자제들이 거쳐간 청운중학교와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재용과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재용이 삼성가라는 티를 내지 않는 모범생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게다가 재용은 성적도 꽤 좋은 편이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반장을 맡기도 했으며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생활기록부에 명랑, 쾌활하며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이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1987년 재용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왜 동양사학과에 들어갔냐에 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는데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대학생활 중에도 그는 조용히 학업에만 열중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재용은 승마에 입문했었는데 1989년에 제2회 아시아 승마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신경이 뛰어난 재용은 1990년 6월에 받은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991년 11월에 재검사를 받더니 허리 디스크로 인해 5급 판정을 받으며 면제를 받게 됩니다. 재용은 승마 국가대표 선수를 하면서 말에서 자주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했는데 91년 당시 CT 장비가 없던 산부인과 전문 병원인 안세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서를 떼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안세병원은 1999년에 척추 전문 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쨌든 재용은 1992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한편 졸업 직전인 1991년 12월 재용은 삼성전자 공채 32기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입사원으로 회사 생활을 하기도 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재용이 공채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총무그룹 부장으로 입사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암튼 그렇게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지내며 1995년 일본 제조업 산업공동화에 대한 고찰이란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미국 유학 시절에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의 장녀 임세령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2009년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많은 IT 벤처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업 관련 주식들이 수년간 떡상을 이어가는데 이를 IT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2000년 5월
재용도 하버드 경영대학원 유학생으로 있던 당시에 이삼성과 이삼성 인터내셔널을 설립하며 인터넷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용의 개인 자산 400억 원이 들어가며 이삼성 지분 60%와 이삼성 인터내셔널 지분 55%를 확보하며 두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삼성은 많은 벤처 회사의 지주회사였는데 사실 재용의 개인 자산으로 출자한 회사라고는 하지만 삼성그룹 차원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삼성은 인터넷 기업을 무려 14개나 설립하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때문에 이재용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 3세 승계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무렵부터 IT 버블이 붕괴되며 코스피 역시 떡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삼성과 이삼성 인터내셔널은 1년 만에 17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001년 재용은 설립 1년 만에 이삼성을 제1기획과 삼성 SDI 등 8개 계열사에 200억 원에 매각하며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재용의 첫 사업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한편 같은 해에 재용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회사로 돌아온 그는 삼성전자 경영기획팀 상무부로 승진하는데 이때부터 건의는 본격적으로 재용에게 경영 수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 신분이던 1994년부터 1995년 사이 재용은 아버지 건의로부터 60억 8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때 16억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그가 자발적으로 낸 마지막 증여세입니다. 어쨌든 재용은 남은 돈을 분배하여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비상장 회사였던 S1의 주식 12만 주를 23억 원에 매입했고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비상장 주식 47만 주를 19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회사는 모두 증권시장에 상장되며 주가는 말 그대로 떡상. 그가 투자한 42억 원은 단숨에 605억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563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수익이었습니다. 1996년 3월 재용은 삼성그룹 자회사였던 제1기획의 전환사채도 한 주당 만원씩 하여 총 29만 9천 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에 제1기획은 상장되는데 상장 이후 1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가가 떡상했습니다. 재용은 23일째 되는 날 제1기획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1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한편 1997년 3월 24일 삼성전자는 60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3호 전환사채, 여기서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을 매수할 기회를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것을 공모 방식이라고 하며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3호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3호 전환사채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매각하기 위해 발행된 전환사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600억 원어치의 3호 전환사채 중 150억 원어치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이 인수했고 나머지 450억 원어치를 재용이 인수하게 됩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5만 5천 원 정도였는데 재용은 그보다 저렴하게 주당 5만 원에 9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9월 29일 3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며 그때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율 0.97%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1996년 재용은 당시 중앙개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도 매입했습니다. 중앙개발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20만 원을 호가하던 상황이었는데 전환사채는 고작 7,700원으로 정해지며 96억 원어치인 125만 4천여 주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면 무조건 이득인 채권을 삼성 계열사들이 자진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중앙개발의 전환사채는 재용이 48억 3,091만 원어치, 서현, 부진, 윤영, 세자매가 48억 3,091만 원어치를 나눠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재용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데 중앙개발 지분의 31.9%를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중앙개발이 삼성 에버랜드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확보한 삼성 에버랜드의 지분은 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97년까지만 해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은 삼성생명이 하고 있었으나 1998년 12월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 344만 주를 9,000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전자가 다시 에버랜드를 지배하는 순환 출자고리, 한마디로 에버랜드만 장악하면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1999년 재용은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주당 7,150원의 가격으로 20.4%에 해당하는 47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당시 SDS 주식은 5만 4천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재용이 16억 세금을 내고 44억으로 시작하여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상무보가 되기 전에 마무리한 일입니다. 이후 그는 2003년에 삼성전자 상무, 2007년에 삼성전자 최고 고객 책임자 겸 전무, 2009년에 삼성전자 최고 운영 책임자 겸 부사장, 2010년에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2012년에 삼성전자 부회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편 2008년 4월 건희는 삼성 비자금 특검 조사를 통해 차명 계좌와 1,000억 원대의 세금 포탈 혐의가 적발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희를 단독 특별 사면 복권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2013년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게 되면서 삼성은 순환출자고리를 끊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2014년 5월 건희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삼성그룹 경영권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있었는데, 만약에 건희가 소유하고 있던 3%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이 사망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경우 상속세만 해도 수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6월 재용이 최대 주주로 있던 삼성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재용은 제일모직의 주식 23.2%를 가지고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2015년 삼성전자의 지분 4%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삼성물산과 재용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서로 다른 가치평가를 받게 됩니다. 레미안 아파트 등 삼성그룹의 토목, 건설 사업을 담당하며 아주 잘 나가던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에 갑자기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이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정말 매출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2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낸 호재를 뒤늦게 공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제일모직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 에버랜드의 땅값은 2015년에 갑자기 최고 370%까지 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제일모직은 1차적으로 가치가 올라갑니다. 한편 제일모직의 자회사 중에는 2011년에 설립된 바이오 CMO 회사, 일명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최소 79억에서 1,407억까지 매년 적자를 내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갑자기 1조 9,049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기업이란 게 사업이 대박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흑자를 기록한 이유가 사업 대박이 아니라 회계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지라 이 부분에 대해 전문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링크로 추천 영상 걸어두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의 91%를 소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당시 2,900억 가치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바에 의해 지배력이 행사될 수 있는 종속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갑자기 에피스가 지배력은 약해지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관계회사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되거나 관계회사에서 종속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새롭게 신고를 하고 가치를 재평가받게 됩니다. 때문에 에피스는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고, 에피스는 4조 8천억 원으로 가치를 평가받으며 여기서 어마어마한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에피스의 흑자는 삼바의 흑자로 더해지고, 삼바의 흑자 덕분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에피스가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이유가 정당하냐 아니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분식회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제일모직의 가치는 올라가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내려가서 합병 비율이 3분의 1 정도가 되자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합병 조건이 공정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삼성물산의 일대 주주였던 바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됩니다. 이로써 삼성물산 지분이 전혀 없던 재용은 17%가 넘는 삼성물산 지분을 소유한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정치 권력이 작용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에서 개명한 최서원,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홍한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위원장 등 그와 관련된 많은 이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거나 2심까지 유죄를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철이 세웠던 정경련에서 삼성을 포함한 재계 총수들이 탈퇴를 선언했고,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도 해체되었습니다. 재용 역시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6일 재용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더 이상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또한 자신의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편을 시작할 때 길 거라 생각은 했지만 8회까지 제작될지 꿈에도 몰랐던 브랜드 백과사전 삼성편.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리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랜드 백과사전 삼성편이었습니다.